안녕하십니까. 어쩔 수가 없다를 봤는데요. 저는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최대한 영화에 대해 좋았던 부분 위주로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괜히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 영화를 보고 간단하게 후기를 남기면서는 어쩔 수가 없이 이게 솔직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곁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화를 엄청나게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영화 내내 너무 휘몰아치는 그 사운드 트랙들이나 음악들, 딜레마에 놓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들을 두고 사운드 디자인이 감정을 더 자극하려고 하면서 존재감도 엄청 뽐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낄 감정을 막 지정해주는 기분이 너무 들었고, 이런 한국적인 관습들이 막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막 오글거리는 분위기가 엄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 또 이렇게 심하게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또. 그래도 그 와중에 열심히 영화적 체험을 해보려고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했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와 관련되고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한데,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노동자 계층이나 또 노동자가 아니어도 어떤 시스템 안에서 부품이 돼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어젠다를 녹여내기에는 영화 속 모든 요소들이 막 존재감을 뽐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연출이 그렇게 재밌는 영화적인 경험을 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각자의 사회적인 고통이라는 거는 되게 숨겨진 고통이 복잡하고, 단순히 뭐 해고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든 이게 직접 겪지 않았다면은 진짜 그 고통을 어루만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에 그 고됨과 복잡한 심경은 완전히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으로서 그나마 다가갈 수 있을까 말까라고 봐요. 오히려 감정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완전히 모든 면에서 미니멀하게. 근데 물론 이 영화가 무슨 단순하게 그냥 자본주의 때문에 이 모양이다, 뭐 그냥 이렇게라고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감독님이고, 해고를 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해고를 당하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결국에는 AI와 로봇 등 이미 찾아왔고 당연히 더더욱 깊게 우리 생활 전반에 파고들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이런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을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영화를 전개하려고 했던 게 느껴지는데, 사운드나 이미지나 그리고 정서,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봐왔거나 느껴왔던 그런 관습들이 더 그냥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어떤 사물이나 장소나 이런 구성 요소들이 무언가를 비유하거나 상징하도록 이렇게 1대1로 대응되도록 짜여진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요. 우리 한국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묘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뭔가가 좌지우지된다는 상황을 묘사한다든가, 자본주의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 가족을 묘사하면서 또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스며들어 있고, 근데 또 그런 얘기들이 이 존재감을 막 뽐내려고 하는 음악과 사운드 트랙, 클래식 위주의 막 현악기, 이런 딜레마를 한번 느껴볼래?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자주 들리는 이런 사운드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영화 내내 계속되면서 만수가 부품이 아니라 지휘자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새로 취업한 그 제지 공장에서 자동으로 스마트 공정으로 돌아가는 그 생산 시설 내에 만수가 있을 때가 더 오히려 부품처럼 돋보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 앞에는 머리 아플 정도로 자꾸 감정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음악들을 썼다라면은 그냥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영화 내내 지휘자처럼 느껴지면서 그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좀 지치게 됐어요, 이미. 이게 우리나라 영화에서 수없이 다루어 왔던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어젠다들이 있죠. 뭐 자본주의나 계층 문제나 어쨌든 이런 사회 구조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이런 흥분된 상태의 촬영과 연출과 사운드와 현악기와 클래식들과 맞닿으니까 제가 지향하는 그런 영화적 체험을 하기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사회 구조와 인식이 많이 변했고 변하고도 있고 해고가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고 해고 당한 사람이 힘들어서 뭐 극단의 심리에 내몰리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산업 구조가 변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뭐 사회적으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성인이라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더 넘어가는 어떤 영화적 체험을 하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영화 전체의 이 흥분된 디자인이 피부로 막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엔 단어와 글자와 문장들 뭐 이런 언어적인 것으로 먼저 영화를 설계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이렇게 영화를 완성해내는 이런 방식 말고도 차라리 더 소규모의 더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완전히 영화적 여유를 담고 있는 그런 정서가 그립고 물론 이런 영화 저런 영화가 있지만 뭐 이런 영화 저런 영화 취향의 문제를 떠나서 예술적으로도 비유나 상징과 어떤 인물의 딜레마를 막 묘사하는 방식보다는 직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봐요. 원래부터 저는 예술이 그랬다고 보는데 이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어떤 영화에서든 또 무조건 좋은 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그냥 언제나 모든 영화에게 최고의 영화가 될 판로를 제가 개척해 줄 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뇌의 회로를 그냥 고쳐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 자체가 한국 특유의 관습적인 요소들로 가득 채워진 이유가 이 영화 자체로 이미 자본적인 논리에 의해 대중적으로 관객들에게 어필하려는 그런 논리에 의해 재단된 어쩔 수 없는 이런 결과물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라면 조금은 더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영화 자체로 이미 더 대중적으로 관객에게 어필해보려고 하는 그런 논리에 의해 어쩔 수가 없이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그런 예시로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이 영화 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회 구조가 보면은 어떤 자본 논리로 의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당하고 극한에 내몰려서 경쟁자들을 살인을 하고 살인을 덮어두면서 뭐 나아가고 근데 인간도 어차피 기계와 AI에게 대체되고 이런 사회 구조인데 이런 한치도 알 수 없게 변하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만수와 인물들이 발버둥 치는 것처럼 이 영화도 자본적으로 뭐 성공을 거두고 관객을 만족시키는 거를 어느 정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선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이 영화 자체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화 자체의 이 결과물이 살신성인해서 이러한 현실을 나타낸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굉장한 차원의 시도이고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이 영화 자체가 살신성인해서 하나의 거대한 안타까움을 체화한 결과물의 예시다. 그리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도움 없이는 영화적인 체험이 좀 어려웠고 즉 감각적으로 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감정과 순간을 경험하는 그런 게 좀 힘들었던 영화였는데요. 박찬욱 감독님이 다음 영화가 서부극이라고 하는데 서부극은 훨씬 더 제가 더 좋아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역시 복수는 나의 것이 아직까진 가장 영화적으로 전 가장 좋았다.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서는 취향과 감상은 항상 변하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에 좀 그랬네요.